자, 이번 시간에는 분산 분석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산 분석은 세 개의 평균 간의 분석이 되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보통 세 개 이상 집단 간의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공계, 인문계, 상경계 세 집단 간의 월 평균 용돈을 비교한다든지,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적합한 분석으로 분산 분석을 적용하게 되고, 기울가설은 당연히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분산 분석을 하게 되면 F값이라고 하는 귀무가설과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한 결과와 또 그것을 이제 유의 확률로 표준화한 확률값이 제시가 됩니다. 자, 우리 데이터에서는 어떤 게 분산 분석의 대상이 될까요? 우리 데이터에서는 연령대, 직업, 소득이 모두 집단이 3개 이상이 되죠. 그래서 연령대에 따른 차이 분석, 직업에 따른 역시 차이 분석, 소득에 따른 차이 분석. 자, 이렇게 이제 분산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분산 분석도 이제 크게 보면 1원 배치 분산 분석과 2원 배치 분산 분석이 있는데, 1원 배치 분산 분석은 독립 변수의 집단 하나와 다른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거고, 2원 배치는 두 개의 결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서베이 자료에서는 이제 2원 배치나 공분산 이런 분석들을 잘 안 하지만 우리가 또 연습삼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1원 배치 분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이제 1원 배치 분산 분석에 들어가셔서, 자, 독립 변수로 자, 연령대를 한번 넣어보죠. 자, 43번 데이터가 연령이고요. 종속 변수로는 역시 그 평균을 만들었던 48번 종합품질 만족도부터 55번, Shift 누르고 55번까지 8개의 독립 변수 6개, 종속 변수 2개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시 형식은 행기준, 즉 세로로 쭉 나가는 게 기본이고, 사후 검정이라는 게 있는데,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어느 집단이 더 크고 작은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던컨, 쉐페, LSD, 번페론이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일반적으로는 서베이에서는 쉐페 방법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표본수가 적은 실험 연구에서는 던컨 방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쉐페 방법을 쳐서 한번 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의 영화 품질 만족 보면, 자, 만족도가 점차 낮아지다가 10대가 제일 높고 20대가 제일 두 번째, 그리고 30, 40대가 좀 낮죠.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자, P값을 봤을 때 0.896으로 거의 뭐 1에 가깝죠. 이러한 차이는 성별에 따라서 만족도 차이가 거의 없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쭉 보시면 어떤 게 차이가 있나요? 자, 요금제도 만족도가 0.05보다 작죠. 요금제도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차이가 좀 있대요. 그리고 충성도도 역시 차이가 있죠. 충성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평균을 잘 보시면 뭔가 이제 위첨자가 보이죠.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요금제도 만족도의 경우 10대가 A, 30대가 B, 그리고 20대와 40대는 AB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후 검정 결과인데,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을 경우, 즉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경우 어느 집단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어느 집단이 낮은지에 대해서 알파벳으로 구분해 줍니다. A라고 돼 있으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고, B라고 돼 있으면 A보다 유의하게 낮은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럼 AB는 뭐냐? A와 B 중간에 걸쳐서 어디에 어정쩡하게 구분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는 10대가 30대보다 유의하게 높아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겁니다. 자, 충성도는 보시면 10대가 A, 30대가 B, 역시 10대가 제일 높고 30대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사후 검정 결과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상세 결과에서 보시면
혹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이 사후 검정 결과가 별도의 표로 제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표로 정리하거나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결과를 데이터인에서는 정리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해석도 보시면 각 변수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응답 평균에 대한 해석이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레포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이제 열 기준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이제 변수가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쭉 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신 것처럼 10대, 20대, 30대, 40대의 영화 품질 만족도에서 고객 만족도 그리고 충성도까지 결과가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F값, P값이 제시가 되고요. 유의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분석에 들어가서 그럼 연령대하고 분석하고 또 다른 거하고 분석하고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데이터인에서는 자, 여기다가 소득 집단, 직업 집단을 같이 독립 변수로 추가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분석이 알아서 연령에 따른 결과, 소득 집단에 따른 결과, 직업 집단에 따른 결과가 각각 분석돼서 정리돼서 나올 겁니다. 네. 처음에 보시면 연령대의 결과, 두 번째는 소득대의 결과, 세 번째는 직업에 따른 결과죠. 아주 이제 깔끔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예를 들어서 일반 특성별 만족도 차이 분석이라고 하고 자, 이 결과를 추가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 계속 이제 보고서를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서베이 데이터에서 하는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데이터에서는 딱 맞진 않지만 이원 배치와 공분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실험 연구에서 뭔가 실험 조건을 달리하면서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데, 실험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결합, 예를 들어서 온도와 습도를 달리하면서 어떤 제품의 그 품질이 달라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데이터 중에 이런 거 해볼까요? 자, 지속 이용 여부와 전환 의향을 넣습니다. 지속 이용 여부는 영화관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냐 없냐, 전환 의향은 딴 데로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고객 만족도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속 이용 여부와 전환 의향의 어떤 결합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보시면 전환 영화관을 넣었네요. 네, 실수입니다. 전환 의향을 넣어야겠죠. 자, 보시면 영화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다른 영화관을 이용했고 다른 영화관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영화관에 대한 만족도가 3.38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브랜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다른 영화관을 이용했고 현재 지금 이 영화관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3.07의 만족도. 자, 그리고 이 계속
영화관을 이용했고 나중에는 다른 영화관을 이용할 것이라고 한 사람이 3.38. 그다음에 계속 한 영화관을 이용했고 현재 이용할 계속 하겠다는 사람이 3.10. 자, 이렇게 기본적인 평균을 가지고 자, 이렇게 지속 이용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자, 지속 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만족도의 차이가 없어요. 0.05보다 크니까. 전환 의향에 따라서는 만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환 의향이 차라리 있는 사람이 만족도가 높네요. 여기서는 없는 사람, 현재 계속 이용할 것이다 하는 사람이 만족도가 3.08로 낮고, 어쨌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결합에 따라서는 시너지 효과가 있냐, 시너지 효과라기보다 이제 상호작용 효과가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의 핵심은 요 두 개의 변수의 결합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유의하지 않다면 이 두 개의 결합에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거고,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게 유의하다면 한쪽의 기울기와 다른 쪽의 기울기가 현격하게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이게 좀 실험 연구 쪽에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사용하는데 편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추가적인 걸로 공분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분산 분석도 이제 일반적인 서베이 데이터보다는 실험 연구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이 독립 변수는 두 집단이든 세 집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대를 한번 볼까요? 연령대. 예, 연령대에 따라서 독립 변수, 종속 변수는 고객 만족도의 차이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이론 배치 분산 분석과 동일하죠. 연령대에 따라서 10대, 20대, 30대의 고객 만족도가 뭐가 다르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별량에다가 예를 들어 소득을 한번 넣어보죠. 소득은 약간의 이제 연속적인 특성이 있어요. 100만원대, 200만원대, 300만원대, 400만원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연령대에 따라서 고객 만족도의 차이를 보는데 소득을 통제하고라는 얘기입니다. 이 통제라고 하는 개념이 확 와닿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연령대만 가지고 고객 만족도를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고객 만족도의 차이도 있으니까 바로 이 소득이 동일하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연령대에 대한 그 차이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분석을 하게 되면 자, 기본적인 통계는 나오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자, 연령대의 차이입니다. 자, 소득이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통제를 했는데 이 소득이 따라서 고객 만족도의 차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통제 변수로서의 의미가 있냐 없냐를 의미하고,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소득을 통제하는 게 큰 효과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연령대에 따라서 고객 만족도 차이를 보게 된 겁니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연령대와 고객 만족도의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했던 결과와 지금 이 연령대에 따른 고객 만족도를 공분산했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소득을 동일하다라고 하는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금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중심으로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해봤고, 추가적으로 실험 연구에서 쓰이는 이원 배치와 공분산 분석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